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까? 이탈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예. 조국 혁신당으로 지금 지지를 모아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신당의 길은 열릴지 몰라도 조국의 길은 절대 안 열린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네. 된다면 구속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에는 예. 저 사람만 들어가면 어차피 내 당이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예. 내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합당합니다. 장담하십니까? 합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찍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지금 저 설문조사에는 뭐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데요. 지금 명칭은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정당인데 30대 21을 기록해요. 그런데요. 중간쯤 보세요. 조국신당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과 6%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지지율 요소가 이래요.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죠.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는요.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과 조국 신당의 격차가 더 좁습니다. 14%와 13%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아까 13, 15 정도의 이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좀 다른 컬러의, 다른 색깔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직접적 관련 또 민주당의 그 당원이었던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강성들 또한 민주당은 지지하나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친문 세력들 네네.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신당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민주당 혹은 조국신당 외에 다른 쪽으로 갈 일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두 당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고요. 자, 강민구 변호사. 조국 신당이 받고 있는 지지표는 어디서 온 걸로 보십니까? 친문 세력들이죠. 친문표다. 예, 친문표입니다. 원래 민주당을 지금 그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명과 친문이 있는데, 근데 지금 친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뭐든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면서 친문들을 다 내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선 게 이낙연 그 대표가 만든 어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거기보다는 조국 쪽이 더 문재인 쪽의 적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예. 개혁신당과 정의당의 갈표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지지표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조국 그 대표가 그 약간 호도를 하는 거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예. 지지하는 어떤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당을 하기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그 사과도 가갖고 어떤 시그널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친문 세력들의 어떤 협조를 바란 거죠. 그리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또 화답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한 어떠한 말하자면 이삭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면서 지금 말로는 지금 뭐 본인이 개혁신당 쪽 표를 지금 흡수했다고 지금 그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혁 소장님과 함께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조국 신당이 받는 표는 어디서 온 표입니까? 아니 이제 그게 아마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개혁신당이 예. 15%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어디로 갔겠죠 어떤 예. 형태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유성정당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어떤 정파성, 당파성을 떠나서 예.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 또 하나는 양대 기득권 정당의 부정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당도 갈 수 없고 국민의힘도 갈 수 없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중에 누굴 고르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예.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갑자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나와서 예. 좀 참신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당을 지켜볼까? 저는 계속 아직도 유동하는 층이라고 좀 봐요. 유동하는 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조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조사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 MBC가 패널 조사라는 걸 해요. 1차부터 4차까지 했으니까 예. 동일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건데 주로 이동하는 걸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전 그렇다면 이 층들이 왜 갈까?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까? 이탈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예.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지지를 모아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맞게 비례 후보들을 잘 세워서 이런 지지층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조국신당이 등장했을 경우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건 뜻밖인데라고 반응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우선 뭔가 이루어질 듯하다는 쪽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장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포갑적으로 가족을 도륙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정치권에서 또 굉장히 혹평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말을 허언을 하게 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 때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이건 민주당 몫입니다. 조국 신당의 표는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배신입니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소위가 이제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서 예. 서로의 역할들을 갖다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입니까? 아까 근데 조홍춘은 제로섬이다. 서로 뺏는 거다 표를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 자체가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선거는 그런 거니까요. 그 예. 60%층에게 호소를 해서 소위 자당을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진보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녹색정의당이나 예.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예.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런 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윤연대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전선 구도를 소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구도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적인 요소인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들 자체가 공천 과정에서 좀 흔들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소위 그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들인데요. 예. 이제 민주당을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국 혁신당이 인입을 하는데 이 인입 자체가 단지 비례를 나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예. 현장에 투표에 갔을 때 지역 선거까지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여기서는 조국신당에서 안 내고 조국신당이 내면 민주당 안 내고 이 얘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미 비례로만 정당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예. 지역에 나오지 않겠죠. 예. 무슨 관계라고 보세요? 적과의 동침. 네. 먼저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당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아마 본인도 지금 일단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하고 손잡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지율 보니까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습니다. 네,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대표가 예. 네. 지금 각자의 진짜 목표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조국 신당의 길은 열릴지 몰라도 조국의 길은 절대 안 열린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네. 된다면 구속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에는 예. 저 사람만 들어가면 어차피 내 당이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예. 얘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합당합니다. 장담하십니까? 합당합니다. 아, 총선 뒤에는 네. 합당할 거다. 네, 합당 분명히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전망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